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것과 부분집합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되어 있는데 한번 쌤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치우고요.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한번 밑줄을 여기다 쳐볼게요. 어디다 치시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라는 거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림에서 봐도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말은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써지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삼지창을 배웠는데 얘는 이지창이죠. 이지창. 그죠? 두 개밖에 없어요. 이지창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까 삼지창 같은 경우에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만 썼다면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호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얘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집합.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었는데 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즉,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모든 집합은 뭘 갖는다?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항상 뭘로 갖고 있다?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요. 부분집합의 정의가 A라는 모든 원소를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에 속하면, 즉 꼬리물기죠. B가 B를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 B도 C의 부분집합. 그러면은 당연히 A도 뭐가 되겠다?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부분집합의 성질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세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A, B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조건이 됩니다.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둘 다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고 반대로 B의 모든 원소도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내가 식을 써보면 자,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를 기호로 써보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and B도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조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부분집합 한번 읽어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뭘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얘를 기호로 한번 써보면 어떤 기호가 써지냐면 A가 있고요. 자,
A가 어떻게 돼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nd A는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진부분집합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인데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서 나와있죠. 자, 여기서는 좀 필기할 게 많으니까 쌤이랑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나와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공식. 자,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은 어떻게 써지냐면 얘는 2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갈 겁니다. 제곱을 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제곱하자. 자, 이렇게 쓰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이라는 게 뭐 어려운 증명이 아니라 어떤 걸로 증명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쌤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 A라는 집합에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지? 그럼 요 4개에 대해서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라는 거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몇 개니? 라는 건데 얘는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보면 2의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A, B, C, D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제곱개다 라고 해서 아, 얘 몇 개구나? 16개구나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16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죠? 원소가 있고요.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뭐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구니 같은 거에서 내가 얘를 집어 넣을 거야. 하나씩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안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라는 바구니에 A라는 애를 집어 넣고 안 집어 넣을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지?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D라는 애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A라는 애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거고요. 얘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거고요. 얘도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거고 얘도 몇 가지? 2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들이 각각 동시에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곱해보자라는 거지. 그지? 그럼 곱했을 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2의 4제곱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2의 4제곱개가 나오더라.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의 경우의 수를 싹 다 곱하시게 되면 2의 4제곱개가 나오는 거고 이 2의 4제곱개가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가 되더라? 부분집합의 종류, 즉 개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증명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요, 뭐 예를 들어서 A도 안 들어가고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A도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가고 C도 안 들어가고 D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죠? 그럼 공집합도 우리 부분집합 성질 중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질이. 그렇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다. 즉 공집합은 어느 집합이든 간에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되겠죠? 다 들어가.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D도 들어가요. 그러면 A, B, C, D가 A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럼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야? 부분집합으로 갖는 것도 증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공식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자, 진부분집합이 있겠죠. 진부분집합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원래 있던 공식 2의 원소의 개수.
자, 2의 원소의 개수 제곱한 거에서 뭐만 빼주면 됩니까? 빼기 1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뭐가 되겠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증명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봤고,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 내용으로 하나 넘어가 볼 텐데, 그러면은 얘를 응용을 해볼게, 내가. 여기, 하나 더. 자, 이제는 특정 원소를 포함, 혹은 포함하지 않는 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요, 쌤이 예를 하나 적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A, B, C, D. 이렇게 해보자. A, B, C, D. 됐니? A, B, C, D면 원래. 자, 원래 부분집합 개수는, 부분집합은 몇 개? A의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가 될 겁니다. 2의 4제곱개. 그래서 16개가 나오더라 했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아까 증명하는 거 한번 다시 써볼게. A, B, C, D 이렇게 써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까지 이렇게 해서 총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잘 봐. 내가 여기서요. 자, A부터 B까지가 되는데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해석 갈게요. 출발합니다. 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원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어.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 그치?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는데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냐면 한 가지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A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뭐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문제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A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가지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머지는 이제 변동 없으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 즉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8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원래는 2에 4개였죠. 4개였는데 원소의 개수가 이 4가지를 가지던 거에서 빼기 뭐예요? 하나를 빼버리는 겁니다. 지수에서. 요 빼기가 중요해요. 이제. 요 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빼기를. 빼기를 하셔서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2의 세제곱개가 나오는 거고 그 2의 세제곱개가 바로 뭐다? 8개다라는 겁니다. 8개. 이해됐어요? 아, 그럼 이런 느낌이 와야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요 원소의 개수에서 뭐다?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공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공식. 여기다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정리해 보면 원래는 2의 자, 원소의 개수였죠. 총 원소의 개수를 제곱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이 원소의 개수를 제곱하는 거에서요. 지수에서요. 빼기 뭘 빼주냐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더라라는 거지. 그치? 이 빼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빼주는 이유. 빼주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두 가지였던, 여기서 원래는 두 가지였던 경우의 수가, 자, 원래는 두 가지였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겠다.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를 빼줘야겠다. 개수를 빼주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부연 설명해서 마찬가지로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아.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 고른 거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는. X를 고르라는 거죠, X를. 그럼 두 가지 고르던 가지수에서 어차피 한 가지로 주는 거는 포함을 하건, 포함을 하지 않건, 문제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주는 거예요? 한 가지로 줄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거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것도 빼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것도 빼준다라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의 공식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있다고 해보자. 자, 전체 원소가 10개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원래 10개니까 원래 전체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얘는 2의 10제곱개가 되겠죠. 2의 10제곱개가 될 텐데 자, 여기서요. 자, 뭐 예를 들어서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and 1개는 어떤 한 개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1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10개에서 자, 원래 있던 10개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요? 포함하는 거 3개.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가 주니까 하나.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자, 전체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얘는 2의 10에서 4를 빼주니까 6제곱이 되는 거고 2의 6제곱개니까 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64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을 때는 원래 있던 총 원소의 개수에서 뭐 해주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빼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 자, 단권화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두 집합 AB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A가 있고 지금 1은 B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겠죠? 이게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즉,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면 A라는 애는 어떻게 써진 거예요? 원소날법으로 써보면 1, 5, 7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얘는 1, 2, 5, 7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157과 1257 이렇게 써지더라. 됐니? 그러면 1은 B의 원소다?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봤더니 2는 B의 원소지만 A의 원소는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 집합 2. 집합 2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지? 자, 근데 157, 157이 뭐야? A네?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림 봤더니 B라는 게 A를 감싸고 있는 형태잖아, 지금. B라는 게 A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라고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세 집합이 있고,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y가 있고, x가 a에 속하고, 얘도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애가 지금 있고요.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 0, 2라는 게 있는데, 자, b라는 집합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b라는 거는 조건제시법에 나와 있는 게 원소의 형태가 x 플러스 y 바라고 되어 있고 x와 y가 둘 다 어디의 원소이다? a의 원소이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A에서 내가 두 개를 골랐을 때 근데 똑같은 걸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똑같은 걸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 두 개를 골랐을 때 뭐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더라? 원소가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왜? 여기에 써진 게 뭐니까? 조건제시법에 써졌을 때 얘가 원소의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원소의 형태가 되는 거고 원소의 조건이 뭐예요? x, y가 둘 다 A에만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x, y 다르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아도 상관이 없겠네. 여기까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번 고르는 경우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0 고르는 경우 있죠? 두 개 더 하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고르는 경우 있겠죠?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2, 0과 0, 0 다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2 하면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했죠? 2, 0 했습니다. 2, 2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은 B라는 애를 원소날법,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원소날법을 써보니까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C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뭐예요? 빼는 거예요. 앞에서 빼는 거. 근데 얘는 순서가 좀 다르겠죠? 순서가 좀 다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시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수도 있겠죠? 그럼 0이 나올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을 뺄게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고 그랬어요. 뺀다고 그랬으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0을 빼겠습니다. 0에서 0을 빼면 당연히 0이니까 중복해서 써줄 필요 없고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0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네요. 4. 그죠?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0을 빼주면 2가 나오니까 2 있고요. 2에서 2를 빼주면 0이 나오니까 여기도 있겠네요. 요렇게. 됐니? 그럼 봐봐. 얘랑 얘는 서로 어때요? 같네요. 그지? 다시 뭐라고? 얘랑 얘는 서로 어때요? 원소가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뭐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정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B에 포함이 되고 이 B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C와 같다까지 해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는 지금 X바 X가 12하의 자연수래. 그러면은 A라는 애는 보자. 원소의 개수 몇 개? 원소가 12하의 자연수니까 10개 이렇게 써지겠네. 10개. 그 다음에 부분집합 중에서 7의 배수는 포함하고 7의 배수는 포함하고 그러면은 7의 배수 1부터 10까지 중에 7의 배수 한번 써보자. 7의 배수 뭐 있니? 7의 배수 7 있죠, 7. 7 하나 있네. 그죠? 7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2의 배수는 포함하지 않는데 2의 배수는 몇 개 있니? 2의 배수는 얘는 2, 4, 6, 8, 10 몇 개? 5개. 얘는 7이니까 몇 개? 1개. 그죠? 그럼 봐봐. 얘는 포함이고요. 얘는 포함이 아닙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쌤이 뭐라고 했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죠? 어차피 2에서 10을 빼주고 2에 10에서 뭘 빼주고 포함하는 것 1개 빼주고 안 포함하는 것 5개 빼준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남는 게 몇 개가 남냐면 2에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겠네요. 그죠? 그럼 2에 4제곱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답은 몇 개다? 16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까지 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까지, 자, 증명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증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들도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필수 유형 풀어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